세계가 대한민국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중국이 히토류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이 잇따랐습니다. 일본이 절규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 장군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유럽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일본 관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쌓아 올렸습니다. 포스코가 완성했습니다. 삼성이 가동했습니다. 현대가 출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다니 인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 소리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응원입니다. 지금 이 감동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중국이 으름장 놓는구나 정도였죠. 차 몰고 가면서도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에요?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복도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F-35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전부 다요. 2,400대 전체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으름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리처드 볼턴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했죠. 공급망 위기를 수십 번 봤습니다. 석유 파동도 겪었고요. 반도체 대란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였죠.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허가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커피잔을 떨어뜨렸죠.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죠. 첫 페이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F-35 한 대당 히토류 420kg 필요. 현재 확보량 제로. 제로입니다. 완전히 제로라는 겁니까?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F-35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히토류 연구자석. 그게 없으면 날아가지 못합니다. 동맹국 납품 일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관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세는 소용없습니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실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없는 물건은 살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히토류 공급 지도가 떴죠. 중국이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선들이 중국에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심전도가 멈춘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심장마비라는 걸 말이죠.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죠. 유럽 동맹국들이었습니다. 납품 일정 확인 요청. 대체 공급선 있습니까? 긴급 협의 필요. 저는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모른다고요? 없다고요? 기다리라고요? 국방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국과 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요? 중국은 이미 카드를 꺼냈습니다.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이건 압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다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졌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글로벌 히토류 생산국 리스트가 떴습니다. 호주, 미얀마, 베트남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생산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제 능력이 문제였죠.
히토류는 캐는 것보다 정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대부분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중국 히토류 네트워크 구축 중이라던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 회사 아닙니까?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 줄 적었죠. 한국, 확인 필요, 변수일 수 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실무팀 둘과 함께였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비중국 히토류 네트워크. 그게 실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냥 쇼케이스일 겁니다. 몇 개 파트너사 이름만 나열해놓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빨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입국 심사부터 짐 찾기까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속도라는 거군요. 회의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본사였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지도가 떠올랐죠. 북미, 호주, 아시아의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색 점들이었습니다. 25개 파트너사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25개요? 이건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채굴, 정제, 합금, 자석. 전 과정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체인 투 체인이라고 하던가요. 중국산 비율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로입니다.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로요? 완전히 제로라고요?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북미 채굴사 5곳, 호주 정제업체 3곳, 동남아 합금 공장 4곳, 한국 자석 제조사 6곳, 모두 실명이었습니다. 계약서 날짜도 있었죠. 물량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납기 수행률 그래프였죠. 98.3%.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98.3이요. 세계 평균이 60%대인데요. 품질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불량률 0.5%입니다. 수율은 99.7입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자료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속도는 신뢰다. 그렇게 메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상으로 접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럽 업체 고문이었죠. 지속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중국이 압박하면 어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백업 라인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대체 항로가 떴습니다. 3개나 되었습니다. 장비는요, 유럽 고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비는 3중 백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준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 수주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안서가 떴죠. 중국산 제로 연구자석 패키지. 납기는 6개월. 물량은 2,000톤. 저는 놀랐습니다. 2,000톤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사 반응은 어땠습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납기를 당겨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백업 라인을 가동했죠.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존중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죠. 유럽 고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른 의미로 반짝였습니다. 희망처럼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탄탄한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탄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 적었죠. 중국 변수가 커질수록 한국 모델의 가치가 솟는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 판 한국이 설계도를 바꾼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요.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얼굴이었죠.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였습니다. 분명하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국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 실체 확인 보고,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대안이 아니라 표준이 될 수 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25개 파트너사, 98.3% 납기율, 0.5% 불량률, 백업라인 3중화.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들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생겼죠. 희망이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공장 입구에 섰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되어 보였죠.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정시, 정량, 정품, 우리의 원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이요. 말은 쉽죠. 하지만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조립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귀를 찔렀죠.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녹색 체크를 찍었죠.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체크, 체크, 또 체크. 불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2%입니다. 안내자가 답했습니다. 0.2요? 거의 제로라는 겁니까?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K9 포탑이 조립되고 있었죠. 유도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히토류 자석이 있었습니다. 이 자석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내 생산입니다. 비중국 히토류로 만들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실물이구나. 어제 본 자료가 실물로 구현된 거였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품질 검사실이었죠. 기술자들이 자석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자기력 일관성 99.8%, 온도 안정성 99.9%,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납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안내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생산 일정표가 떴죠.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녹색, 녹색, 녹색. 빨간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연된 건 없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난 1년간 0건입니다. 안내자가 답했습니다. 0건이요? 한 건도 없다고요?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속도는 관리의 부산물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죠. 유럽 방산사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산 제로 연구자석 물량입니다. 한국 측이 설명했습니다. 유럽 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납기를 당길 수 있습니까? 원래 6개월인데 넉 달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통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백업 라인을 가동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물량을 20% 줄여야 합니다. 유럽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납기를 당긴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고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사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볼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엇을요? 한국 모델을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급망의 왕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인정했죠. 그가 옳다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공장을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작업자들이 쉬지 않고 체크했죠. 자석이 조립되고 테스트되고 출하됐습니다. 이게 표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임시 방편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을 세운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 적었죠. 중국의 무기화, 한국의 표준화.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이나요? 공장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처음으로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뭘 보고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야겠죠. 중국이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이 새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구나. 아니, 세상이 과소평가했구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한국 모델, 새로운 표준의 탄생.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빨리 움직였죠. 써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죠.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 협력사 중 한 곳이었습니다. 보고서 전달 지연, 재확인 필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이요? 왜 지금요? 즉시 메모했습니다. 공급망, 약점 발견. 동료가 말했습니다. 봤죠? 예상보다 빨리 흠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국 조달본부 간부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단기형 쇼케이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중국이 보복하면 어쩝니까? 한국도 결국 흔들립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죠. 하지만 증거가 약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급망 대시보드를 열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 공급 노드의 재고 수치. CU. 제로요. 어제까지 300톤이었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죠. 새로 고침. 여전히 제로였습니다. 시스템 오류일까요? 아니면 실제 공급 차질일까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연결음. 또 무응답.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왜 안 받는 겁니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재고 수치 확인 요청.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죠. 뉴스 봤습니까? 무슨 뉴스요? 디펜스 뉴스에 기사 떴습니다. 한국 의존 리스크라고요? 저는 노트북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사를 찾았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중국에서 한국 과의존으로 새로운 리스크 부상.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 보복 가능성, 대체 불가능한 구조. 모두 우려였습니다. 근거는 약했죠. 하지만 영향력은 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이 공격의 빌미가 되다니. 오후 내내 전화화가 왔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이었죠. 한국 모델 괜찮습니까? 리스크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저는 답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확인 중입니다.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죠. 시스템 오류 확인. 내일 오전 복구 예정. 시스템 오류요.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죠. 일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손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차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그랬죠.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 시각 오전 9시였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일하고 있겠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숨기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 있습니다. 한국 건 다시 검토한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이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은 불안입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채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졌죠. 뉴스였습니다. 한국 공급망 신뢰도 논란.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천천히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줄의 숫자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로라는 숫자가요. 그리고 한 통의 전화 부재 중 하나의 지연된 보고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죠. 신뢰가 흔들리기에는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확인하자. 다시. 직접. 그것만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6시간 만입니다. 6시간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손실은요? 제로입니다. 자동 백업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로요? 완전히 제로라고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죠. 택시를 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본사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비상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요.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웠죠. 공급망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모든 노드가 녹색이었습니다. 복구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이 떴죠. 오후 2시 13분 서버 해킹 감지. 2시 15분 자동 백업 작동. 2시 20분 보안 프로토콜 실행. 8시 30분 완전 복구.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요? 예상된 사고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고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복구율이 떴죠. 100%. 납기 차질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즉시 가동됐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 사람들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50대 기술팀장이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놀라셨죠?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대응은 처음 봅니다. 팀장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셨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대비합니다.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기술이 아니라 태도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자세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부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지표들이 떴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 납기 지연율 0.2%, 거의 제로였습니다. 해킹 사고 이후에도요. 공급망 리스크 지수도 떴습니다. 회복 중이었죠. 빠르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국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 재평가, 위기 대응 능력 확인.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빨리 움직였죠. 6시간 만에 완전 복구. 데이터 손실 제로. 납기 차질 없음. 자동 백업 시스템 완벽 작동. 숫자들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능력을요. 오후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유럽 파트너사들이었죠.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해킹 사고 들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복구 완료됐습니다. 6시간 만에요? 6시간이요? 그들이 놀랐습니다. 네, 손실 제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침묵이었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틀 걸렸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맑았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는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이나요?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대비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국에서 회신이 와 있었죠.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한국 모델 재평가 진행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다음 위기를 위해서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작은 사건이 오히려 신뢰의 증거가 됐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다시요.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세 25% 인상.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5%요? 더 있었습니다. 비협조국에 대한 공급 제한 검토. 비협조국이요? 미국을 말하는 겁니까?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글로벌 히토류 선물가 수직 상승 중이었습니다. 40% 올랐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요? 40%나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지구가 다시 요동친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럽 동맹국이었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시장은 혼돈이었습니다. 모두가 히토류를 사려 했죠. 가격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죠. 상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담당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가격을 올리실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길게 느껴졌죠. 비상회의 중입니다. 곧 결정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국도 가격을 올릴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이 돈 벌 때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올렸습니까? 공급가 동결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동결이요? 올리지 않는다고요? 맞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기존 계약가를 유지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때 팔아야 돈을 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신뢰요? 돈보다 신뢰를요? 주변에서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많이요. 그래도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천재입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외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히토류 전쟁의 유일한 안정자, CNN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따라왔죠. 한국 가격 폭등 속 공급가 동결. BBC도 보도했습니다. 신뢰로 승부하는 한국 모델.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공급 안정성 평가. 최상 등급 부여. 최상 등급이요? 미국이 인정했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읽었죠.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다. 시장 안정의 기준을 세웠다. 기준이요? 한국이 기준을 세웠다고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힘이란 이익을 넘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3번이나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이 해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까?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오후였습니다. 시장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가격을 동결했으니까요. 시장이 방향을 찾았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중국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멈춰 섰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전쟁이 아닌데 승패가 분명했다. 한국이 중심에 있었다. 이번엔 모두가 인정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힘은 총이 아니라는 걸요. 신뢰라는 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진심으로 웃는 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서한이 도착했죠. 한국 공급망 데이터 요청. 저에게 직접 임무가 떴습니다. 한국 모델을 분석하고 보고하라는 거였죠. 한때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범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울 중심가 컨퍼런스 홀이었죠. 포스트 차이나 에라 코리아스 서플라이 아키텍처. 브리핑 제목이었습니다. 거창했죠. 하지만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국 무관들이었죠.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모두 왔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관찰하고 싶었죠. 불이 꺼졌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국방부, 산업부, 포스코 로고가 떴습니다. 공동 프레젠테이션이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표준이요.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죠. 25개 노드가 빛났습니다. 비중국 네트워크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숫자들이 떴습니다. 히토류 재고지수. 한국만 안정권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은 적색이었죠. 한국만 녹색이었습니다. 납기 수행률. 세계 평균 63%, 한국 98.9%.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전략이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공급망 복원력, 백업 시스템, 위기 대응 능력. 모든 게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였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무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어떻게 막습니까? 발표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대비할 뿐입니다. 대비요? 네! 3중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체 항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유럽 무관이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요? 유지됩니다. 효율화로 비용을 줄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들이 떴죠. 가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본 무관이 다가왔습니다. 볼턴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추가 조치 중단. 3주 만이었죠.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급격하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K네트워크 때문이었죠. 중국이 물러선 겁니다. 조용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국제안보 포럼이었죠. 런던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초청 연사였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을 봤습니다.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입을 열었죠. 이번 위기의 영웅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이름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 박수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았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칙을 지켰습니다. 객석이 웅장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 기업, 연구소 모두 한국 모델을 문의했습니다. 저는 한 통 한 통 답장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연락하십시오.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죠. 넌사인이 보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로고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한국을 중심으로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죠.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벅찼죠. 저는 증언했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음을요. 위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먼저였습니다. 한국식 공급망 모델 도입 검토. 호주가 따라왔죠. 신뢰 중심 네트워크 구축 협의.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K 네트워크 벤치마킹 프로젝트.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18개국이 넘었죠. 한국은 더 이상 생산국이 아니었습니다. 설계국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의회였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혼돈을 안정시킨 나라. 의원들이 읽었습니다. 조용히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보고서가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였죠. 그리고 교재가 됐습니다. 옥스퍼드 국제관계학과였습니다. 교수가 연락했습니다. 강의를 부탁합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죠. 여러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힘이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칠판에 적었습니다. 신뢰. 힘은 신뢰입니다. 한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이 메모했습니다. 열심히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처음부터 한국을 믿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럼 언제 바뀌셨습니까? 숫자를 봤을 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를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봤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였죠. 무기는 기술이었습니다. 탄화는 신뢰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왔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죠. 그런데 한국이 멈춰섰습니다. 침착하게요. 길을 냈습니다. 새로운 길을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일지였죠. 21세기의 패권. 자원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신뢰를 설계하는 자에게 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러 번요. 그 설계자의 이름은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이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죠. 이 평화를 누가 지켰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히요. 그러나 확실하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였죠. 볼테온 씨, 잘 지내십니까? 포스코 담당자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가르쳐 주셔서요. 무엇을요? 진짜 힘이 뭔지요.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포스코 빌딩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죠.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한국 덕분에요. 공급망 윤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신뢰 중심 구조라는 개념도요. K 네트워크는 확장됐습니다. 기술, 에너지, 식량으로요. 한국은 새로운 국제 표준의 설계자가 됐습니다. 위기를 통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흐뭇했죠. 제 30년 경력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천천히요.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 불빛만 남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요. 나는 이제 안다. 미래는 한국식이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온하게요. 꿈을 꾸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죠. 햇살이 빌딩을 비췄습니다. 포스코 로고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질서로요. 신뢰의 질서로요. 한국이 만든 질서로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마음에 살짝 울림이 남았다면 그 감정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저도 이런 순간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댓글에서 시작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을 담는 감동 보물함, 저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